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그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월요일입니다. 또 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오는 그렇습니다. 날이죠. 어떻게 예. 됐습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지지율 52%가 나왔습니다. 지난 조사에 비해서 1% 포인트 떨어졌고요. 네.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아, 3주 연속 하락. 3주 연속 아, 하락. 그게 그리고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트렌드를 그리고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 3주 전에 56에서 54.5, 53, 52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불만이다.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율은 지난 그 3주 전에 39.2에서 41.1, 43.6을 거쳐서 44.1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3주 연속 간격이 줄고 있고 잘하고 있다는 줄고 잘못하고 있다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이제 9월 4주 차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까지 이제 조사를 한 내용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저는 그 중에 부산, 울산, 경남이 4.5 포인트가 하락을 하고 예. 서울은 3.7 포인트가 또 하락을 하고 예. 대전, 세종, 충청 2.8% 포인트가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하고 충청권 여기는 어떤 그 전국적인 어떤 그 이 표준이 되고 이 바로미터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볼 그렇죠. 수 있는데 거기서 떨어졌다는 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충청권은 늘 어떤 선거였든지 충청의 선을 잡는 충청이 지지해 주는 사람이 당선된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전국권의 선거에서는 네. 근데 대전, 세종, 충청의 충청권이 2.8% 포인트 떨어졌고 부울경도 사실은 요새 TK 지역과 조금 분리돼서 네. 부울경 우리가 소위 PK라고 하는 부울경은 어떨 때는 현 야권에 대해서 좀 강력한 지지를 보내지만 어떨 때는 선택적으로 현 여권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 계열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지지를 보낼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 4.5%포인트 지역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특히 서울과 경기를 나눴을 때 서울이 조금 더 그 경기에 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지를 강력하게 안 보내는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중도 그리고 선택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윙 보터 네. 그런 그 역할과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일제히 떨어졌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이거는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렇게 신호를 좀 두 가지 신호를 보내겠다는 용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일제히 그러니까 그 권력에서는 일제히 지지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기간 중에 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 가서 유엔 총회 연설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맘먹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ENT 예. 뭐 교류를 하고 또 뭐 관계 정상화를 하고 비핵화로 비핵화를 하고 하고, 예. 이제 그런 것을 세계에다가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은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된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플러스 그 유엔 총회 기간 중에 사실은 예. 대통령이 그런 큰 행사가 하면 보통은 국내가 조금 이슈가 줄어들고 그쪽을 국민들이 보면서 그래도 그 일종의 그것도 일종의 이벤트가 효과가 생기면서 컨벤션처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데 네.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거기 가서 뭐 그 대통령으로서 고생하고 뭐 여기저기 연설도 하고 사람도 만났지만 국내 이슈가 부정적인 이슈가 쏟아졌었죠. 거기다 관세 협상이 난항이라는 것도 계속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 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애를 많이 썼지만 국내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 예. 그러니까 정청래 추미애 두 사람이 대통령 지지율을 깎아먹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볼 땐 뭐 그 원인이 가장 클 겁니다. 네. 정청래 추미애 두 정치인은 대통령은 괴념치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면 네. 저는 그런 입장 될 처지는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그런 그 현재 관점이라면 속으로 매우 섭섭하고 정청래 추미애 두 사람이 사실은 요새 들리는 얘기로는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측근의 분위기는 섭섭을 넘어서 상당히 정청래 당대표나 민주당의 처신에 대해서 약간 격분 비슷하게까지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렇네요. 예, 용산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예. 이제 대통령은 본인이 먼저 격분의 감정을 드러내긴 좀 뭐할 테고 그러니까요. 참모들이 옆에서 이제 그럴 때는 대통령이 마음을 유료해 주는 척하면서 또 격분을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거는 바꿔 말씀드리면 이 지지율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추미애 두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내심은 섭섭하다를 좀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얄밉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괘씸하다고 할까? 그렇죠. 옆에 있으면 그냥 한 대
그건 또 제가 오버하는 거예요. 한 대 쥐어받고 싶은 그렇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예를 들면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심정일 거로 상당히 강력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이제 우리가 얘기 나눈 거 플러스 이 3대 특검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정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3대 특검이 사실은 언제부턴가 뭐 압수수색이 너무 많다라든지 네. 그리고 그 3대 특검에서 하는 내용들이 좀 선을 넘는다. 네. 그런 지적과 그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오히려 3대 특검에서 무슨 엄청난 새로운 뉴스가 나온다기보다는 그런 피로감들 네. 내지는 3대 특검이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더 주류 더 이제 많은 메인스트림이 되면서 3대 특검에 대한 피로감도 분명히 대통령 지지율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고 아시겠지만 그리고 관세 협상 이게 지금 조금 이따 저희가 또 다루겠습니다만 관세 협상이 매우 난항이고 이러다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리 경제나 안보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대통령 그런 우려감이 국민들을 짓누르고 있는데 자 지금 대통령 잘합니까 잘못합니까 물으면 그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지역적인 내지는 뭐 연령이든 성향이든 중도 그리고 선택적으로 스윙 보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겠는데 잘못하는 것 같은데 라는 대답이 나오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또는 해외에서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 그 주간에는 되게 대통령 지지율이 탄력을 받아서 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 또 해외에서 뭐 다자 협상을 하고 연설을 하고 할 때는 다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미리 조율이 다 돼 있어서 이제 좋은 얘기의 연속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END 뭐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것에 대해서도 이 내부에서 그러니까 내국의 이 국민들이 거의 공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눈 그 국회 본회의에서의 정부 조직법 강행 처리하는 그 일련의 절차들 그다음에 법사위 아수라장 난장판 뭐 막말의 대향연 이런 법사위 모습을 보고서 이 법사위가 지금 누구 주도로 그렇게 되고 있다 민주당 주도 아닌가 뭐 그리고 이제 지금 한미 이 통상교섭 협상 이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그리고 특검이 하고 있는 것에 그 과잉 수사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 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 화제로 지금 그리고 예. 저희 제목에 삼권 분립 논란이 저희 밑에 제목에 나갔는데 네. 저에게도 아까 우리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결국은 저 논란인 건데 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은 삼권 분립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를 다 배워서 맞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도 뭐 열 몇 번씩 풀었을 거예요. 네. 각종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요한 네. 시험에서 네. 머리에 각인이 돼 있는데 국회에서 더군다나 당 지도부랑 잘 논의도 안 한 상태에서 추미애 위원장 등 강성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야 조의대 나와 거의 사법부 꿇어 정말 속된 말로 머리 박아 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양새의 뭐 청문회를 강행하고 결국 내일인데 이제 뭐 저희도 좀 이따 다루겠지만 대법원장 일체 대법관도 안 나온다고 했지만 야 이제는 삼권 분립을 아예 밑에서부터 훼손시키는구나 네. 라는 인식을 준 것도 대통령 잘해요 잘못해요라는 물을 때 그리고 민주당도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민주당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민주당 지지합니까 국민의힘 지지합니까 할 때 대통령 잘해요 민주당 좋아요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삼권 분립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16년을 교육을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예. 16년 동안 삼권 분립을 배워왔는데 예. 갑자기 대통령 입에서 삼권에 서열이 있다니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 머릿속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게 국민들한테도 머리가 뒤집어지는 효과 때문에 이 지지율을 일단 철회하고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라는 대답에 손을 드는 그런 사람을 늘리는 효과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3주 연속 3주 연속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나저나 지난 금요일 저녁 때부터 발생한 화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뭐 이걸 줄여서 이제 국정자원 뭐 이렇게 부른다는데요. 아무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에 있는데 여기서 불이 나가지고 지금 오늘이 나흘째입니다. 월요일이니까 금, 토, 일, 월 나흘째인데 오늘 아침까지도 먹통입니다. 민원 대란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잠깐만 사실관계를 정리해드리면 금요일 오후 8시 15분께 대전이 본원이랍니다. 네.
자원 관리원 이건 이제 국정자원이라고 어떤 신문들은 이렇게 이제 쓰는데 이거 일단 내자로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약자를 네. 쓰겠습니다. 5층에서 그 무정전 전원 장치니까 이제 전기가 혹시 공급이 원활치 않을 때 배터리로 공급해주는 그 UPS를 좀 하여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그 리튬 배터리에서 네. 불꽃이 튀어서 지금 불이 난 거로 추정이 되고 네. 야 이게 근데 아시겠지만 그동안 그 뭐 전기차에서도 불 나는 거 맞습니다. 옛날에 카카오톡 그 관련된 불 났을 때도 그렇고 네. 사방에서 불 나는 거예요. 리튬 배터리 때문에 불 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김 선배도 아시겠지만 요새 비행기 탈 때 그 네. 보조 배터리 같은 거 함부로 저 이렇게 그렇습니다. 위에다 못 놓게 다니고 꼭 소지하고 있으라고 소지하고 그러죠.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네. 다 리튬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나면 끄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게 워낙 불이 안 꺼지니까 거기다 그냥 물을 그냥 사방팔방 갖다 부어야 네. 그것도 그냥 뭐 열몇 시간 만에 꺼지고 하는데 물부 잘못 부으면 다른 장비들이 또 손상해 가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전기 자동차 불났을 땐 그렇게 그냥 들이부어서 끄는데 네. 이번에는 이게 국가의 정말 정보 자원을 관리하는 너무 중요한 데고 예. 이걸 또 그 리튬 배터리하고 그 이 데이터베이스 있는 하여튼 거기 서버 등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함부로 물을 못 붓는 뭐 바람에 60cm밖에 안 떨어져 그러니까요. 있다면서요. 그러는 바람에 도대체가. 물을 조금 붓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뭐 가스를 넣고 해서 어떻게든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끌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잠깐 꺼졌다 또 바로 하고 재발하고 그래서 결국은 처음 불났을 때로부터 한 22시간 내지 지금 뭐 23시간이라는 보도도 있고 거의 그러니까 하루가 꼬박 다 지나서야 아휴. 불이 다 꺼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많은 그쪽에 이 서버나 이쪽에 그 타격이 갔고 또 이 이제 대응 과정을 놓고도 나중에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뭐 다 수사가 있고 조사가 있겠지만 이러다가 다른 데도 뭐 열 같은 게 번질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데 전원을 다 내리고 이런 같은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서버가 타격을 받았다. 그래서 한때 지금 뭐 그나마 이게 금요일 밤에 불이 났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거치면서 왜냐면 뭐 민원 이런 게 아직은 주말에는 별로 가동을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런데도 그냥 주말에 불편을 겪은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지금 오늘 부동산 계약할 때 주말에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토요일, 부동산 일요일에. 계약은 그렇죠, 네. 그러면 부동산 중개인이 바로 컴퓨터로 전산 처리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이제 저당 잡힌 게 없습니다. 이런 거 그냥 실시간으로 다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건축물 대장 이런 거 떼고 맞습니다. 주민등록 떼고 이런 걸 맞습니다. 말이죠. 예. 이게 일절이 안 됐다는 거죠. 그나마 주말이니까 그 정도만 업무가 있었고 본격적인 무슨 그 국가 행정 정부에서 하는 뭐 띄어야 되는 서류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동을 걸기 전이었는데 자 이제 오늘이 월요일 시작됐으니까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뭐 일부는 복구가 됐다지만 지금 민원 대란이 계속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중단된 서비스가 647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보통 국민들께서는 이 중에 일부만 이제 사용을 하실 텐데 예. 아무튼 총체적으로 다 따지면은 647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국민이 직접 이용하는 게 한 436개쯤 된다.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5층 전산실에서 불나서 진짜 직접 불에 타거나 타격이 입은 96개. 그리고 그 화재에 직접 타격을 입진 않았지만 하여튼 이걸 보호 차원에서 뭐 전원을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또 데미지를 입은 거까지 합쳐서 436개가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제 일단 중단이 됐었다. 그렇게 현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생각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왜 배터리를 쓰지? 대전에 있는데 예. 외부에서 전력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태양광 전력이든 아니면 원전 발전소에서 끌어온 전기든 뭐 공급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래서 취재를 해 보니까 그게 아까 우리 장 실장이 말씀해 주신 무정전 전원 장치가 꼭 있어야 된답니다. UPS,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무정전 그러니까 정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렇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가 그렇습니다. 비상용으로 있어야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외부 전력을 공급을 받을 때 그 외부 전력이 불안정하거나 예. 또는 예상치 못한 어떤 정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바로 이 배터리가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우리 60cm 얘기했는데 이게 다른 전선 장치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그래서 5층에 있는 걸 지하 1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화재 발생 시 위험하니까 옮겨야 되겠다. 하다가 호에 불을 낸 거예요. 그러다가 불을 내서 이런 참. 아니 이런 일이 어디가 참 정말 아니 그냥 가만 놔둬도 자연 발생적으로 뭐가
내부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라 화재 발생 시 무슨 이 마비 상태가 빚어질까 봐 염려돼서 그걸 방비하는 조치를 취하려다가 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그 전산실에 그런 중요 데이터의 그 시스템이 있는데하고 이 리튬 배터리를 이렇게 60cm 거리가 가깝게 뒀다는 거부터가 왜 이렇게 설계가 됐었고 왜 이랬을까라는 문제 지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옮기려는 시도는 아마 그러니까 선의를 갖고 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 배터리가 너무 노후됐었거나 아니면 뭔가 조금 다루는 사람들의 숙련도가 떨어졌거나 그래서 지금 스파크가 뛰어서 그렇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이 나오는데 어쨌든 불나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 옮기다가 오히려 화재를 크게 내버리는 참 아이러니 같은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람으로 치면은 이 척출진화는 중추신경계에 해당이 될 텐데요. 그것이 일거에 마비가 됐다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다고 그랬나요? 아무튼 우리나라 정권 좌우를 막론하고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다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 쌩얼굴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순간 생각되는 것은 불이 났는데 이 정도라면 만약 적이 착심을 하고 공격을 했을 때 그때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왜 긴급 유사시에 해당되겠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불이 난 거 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가 마비 상태에 빠진다면 만약 긴급 유사시 적의 공격이 이쪽이 있었다면 그리고 대전에 있는 본원 대구와 광주에 있는 뭐 분원까지도 이런 공격이 놓인다면 우리나라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뭐 윤석열 정권 탓이라느니 뭐 현 정권 탓이라느니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정권은 내란몰이다 뭐 검찰청 방통위 폐지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지금 아침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예. 입법 독재 사이에 민생이 구명이 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 대목에서 저도 정말 네. 가슴이 좀 답답해서 고구마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예.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우리도 얘기한 관세 협상 때문에 이게 트럼프가 잘했든 잘못했든 미국이 잘하는 거든 잘못한 거든 우리가 지금 매우 큰 그러니까 외부의 큰 염려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으로는 지금 국가 이 데이터 총괄센터가 그냥 어이없게 무너져서 부러지고 정말 척추가 부러지는 듯한 그런 큰 내후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내후 외환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집권당에서 자 내란을 빨리 내란 잔당을 척결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불러다가 사법부 무릎을 꿇려야 된다. 이런 말 정말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고 국민들이 제일 민감하고 국민들이 제일 고통받고 있는 일은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이익에만 부합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진짜 민생이 구멍났다는 전 장동혁 대표 개인적으로 장동혁 대표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저 화재는 입법 독재 사이에 발생한 민생 구멍이다라는 저 의견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자기가 스스로 구멍이 났다, 구멍을 뚫렸다라는 고통을 공감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네 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몇 년 한 3년 전에 카카오톡 먹통 사태 맞아.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소위 카톡은 국민 메신저로다 쓰니까 네. 그때도 SK CNC 데이터 맞습니다. 센터 화재가 있었죠. 2002년 10월 15일인가 거의 3년 전입니다. 네. 딱 3년 전이에요. 그때도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해서 카톡, 카카오티, 카카오페이 등 서비스가 중단되고 복구에 한 127시간 걸렸던 사태. 사실상 아주 쌍둥이라고 할 정도로 닮은 꼴입니다. 네. 이때도 국민들이 매우 큰 불편을 겪었지만 국민 메신저가 먹통이 되고 했으니까. 네. 그래도 그때는 그거는 민간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겪는 힘든다는 게 뭐 본인의 무슨 큰 계약이나 국가적인 무슨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카카오톡 카톡 먹통 사태 났을 때 국회에서 불러다가 그냥 엄청 호통을 치고 호령을 쳐서 카카오톡은 그다음에 그러니까 데이터만 백업하는 거 말고 시스템도 백업하는 걸 다 만들어 놨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생겨도 바로 다른 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해놨어요. 네. 근데 이번 사태에서 너무 정말 어이가 없고 너무 믿어지지가 않는 건 그렇게 호통을 쳤던 국가, 예. 우리 정부가 예. 정작 이런 똑같이 닮은 꼴 사태가 그러나 피해는 훨씬 더 큰 사태가 발생했는데
시스템 백업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그냥 컴퓨터 쓸 때 컴퓨터에서 그 혹시 데이터가 날아간지 모르는 데서 USB에다 저장해 놓잖아요. 네. USB 저장해 놨는데 이 컴퓨터가 다운됐다. 네. 그러면 데이터는 저장돼 있어도 다른 컴퓨터가 구동 안 되겠으면 그거를 새로 컴퓨터 어디 갖고 와서 이거 다시 깔고 끼고 데이터 부르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네. 지금 딱 그런 사태예요. 네. 왜 이 컴퓨터가 PC가 다운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면 바로 연이어 구동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을 왜 구축 안 해놨느냐? 카톡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카톡은 지금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안 해놓고 데이터는 지금 살아있다는데 그건 믿고 싶습니다. 근데 어떤 전문가들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 데이터가 100% 과연 진짜 살아있을까? 그것도 어쩌면 조금 걱정된다. 네. 만약에 데이터가 날아갔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그럼 그거는 뭐 그건 정말, 네, 이제 정말 회복 불가일 뿐 아니라 네. 이거는 진짜 책임을 물어도 크게 물어야 되는데 네. 자 데이터는 100% 살아있다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일단 믿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한테는 다 하라 그래서 해놨던 시스템이 쌍둥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이럴 때 바로바로 연이어서 백업 시스템이 그 가동돼도 안 해놨느냐. 네. 이게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고 지금 또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도 민주당도 이게 지난 정부가 안 해서 그렇다. 지난 정부에도 그 한 2년 전에 2023년 11월 17일에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그때 한 56시간 그러니까 이틀 넘게 복구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정부가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정부가 안 해서 그래서 지난 정부가 제대로 안 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민주당 대표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때 일단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었어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거울 치료하듯이 네. 국민의힘도 2년 전에 너희 그랬잖아. 네. 자, 윤호중 행안부 장관 물러나야지라는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현 대통령이시죠.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하라고 준 권한인데 일 못하거나 잘못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합니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을 하면 그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가 네. 질타했었습니다. 아. 그 얘기를 아마 그대로 돌려드리고 거울로 한번 보시라고 말하고 싶은 국민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스스로 책임져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을 하면 그게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 이재명 대표가 말씀했습니다. 주상처럼 호통을 쳤군요. 주상처럼 호통을 자, 쳤었습니다. 그 말을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실천에 옮길지 두고 그렇습니다. 봐야 될 건데 예. 자, 이 대목에서 장 실장께 예.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한번 꺼내보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예. 자, 지난 주말에 이 국가 데이터 총괄센터가 고장이 나버리는 바람에 예.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텐데 예. 그 피해 보상은 누가 합니까? 손해배상 청구 지금 가령 어떤 이제 변호사나 예. 어떤 로펌에서 이 손해를 입은 국민들을 단 10명이라도 모아가지고 예. 일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첫 번째 이거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국민의 힘이 오늘이라도 예. 김민석 국무총리하고 그다음에 윤호중 해안부 장관 해임 결의안 해임 건의안 같은 거. 예. 그거 국회 발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충분히 그럴 만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예. 말씀드린 것처럼 2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그 당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때도 당시 민주당이 네.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물러나 네. 행안부 장관 물러나 그랬었으니까 그걸 거울로 보여준다는 의미에서도 그리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훨씬 더 피해 규모와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끼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행안부 장관 물러나고 국정의 총괄 책임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에게도 저는 해임 건의안을 상대로 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워낙 때문에 중대하니까. 만약에 해임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탄핵 발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국회의원 숫자가 의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이 효과론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액션은 취할 필요 있다. 탄핵 있지 않느냐. 발의를 해서 예. 의원까지 접수를 하고 의원과 안에서 앞에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그렇다면 신문에 전부 다 일면톱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야죠. 행안부 장관 탄핵 소추안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둘 쌍끌이로 탄핵 소추 이 안을 내는 거죠. 다만 그 탄핵은 그 국무위원이든 뭐 국무총리든 그 사람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런 좀 뭐 중대하게 위반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이 전제 조건이 붙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 해임 건의안을 내서 그 해임 건의안을 의안과에 내고 아니 그 추진을 일단 앞 정권의 행안부 장관 탄핵이 통과된 것이 뭐 행안부 장관이 엄청나게 헌법을 위반해서 그게 통과가 됐습니까? 그렇긴 하죠. 예. 네. 방통위원장 일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소추를 내고 네. 그랬었으니까요. 방통위원장 일한 지 하루 만에 탄핵 소추 네. 내고 탄핵 소추 통과될까 봐 미리 사표 내고 나가고 지금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거울처럼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울처럼 돌려준다. 예. 그리고 예. 그런 걸 하는 것이 예.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뉴스에 나오고 네. 신문 일면에 그 사진이 나오고 네. 그렇지 맞아 얘네들이 이거 정부에서 지금 집권한 다음에 뭘 잘못했으니까 책임도 안 지고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호되게 회초리 때려야지 이런 아니, 민심을 불러일으켜야죠. 새만금에 잼버리 대회가 뭐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행안부 장관 탄핵하려고 그러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건 저는 몇 배 더 중한 어떤 과실이 빚어진 거라면은 예. 책임을 물어야죠. 그거 책임 물으라고 국무위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고도의 정무적인 책임을 지라고 국무위원 자리가 있고 장관 자리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부동산 계약하려다가 전산망 마비되는 바람에 부동산 계약 못해서 지금 뭐 몇 천만 원 손해 본 분도 있고 몇억 손해 본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예. 그분들이 아 이거는 뭐 국가적 재난인가 보다. 아이고 내가 감수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러지 말고 이 방송을 계기로 해서 예. 그런 분들도 이제 이재명 정권 국민 주권 정부라면서요. 예. 그 잘난 국민 주권 정부 그러면 국민 주권을 끝까지 그 배상을 해줘야죠. 국민 주권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국민 주권이 손해 본 만큼 배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법률 지식이 많은 국민의힘의 율사들이 앞장서든지 또 뭐 로펌이 앞장을 서든지 제 생각엔 아마 그런 거를 로펌 같은 데서는 이 정부랑 맞서는 게 무서우니까 그렇게 못할 것 같고 우리가 해볼까요? 안타깝게도 김선배하고 저는 이제 율사가 아니니까 네. 조금 그 개인으로 일하는 변호사 중에서 법조인 네. 중에 그런 네. 법률가 중에서 네. 내지는 국민의힘의 율사 출신의 의원 중에서 네. 한번 그런 거를 왜냐하면 주말에도 피해가 있었지만 아마 지금 정부에서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다는데 사실 언제 완전히 복구될지 모르고 그럼 그 복구되는 그 기간 중에 분명히 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네. 그런 피해들을 정밀하게 좀 알아보고 취재해서 아 이거는 국민들이 이렇게 피해 입었고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그런 걸 한번 이끌 필요가 있죠. 아니 장 실장님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하고 그 이튿날 새벽에 해제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한 밤중에 선포했다가 해제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거 손해배상 청구해서 지금 법원에서 2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지 판결이 않습니까? 나왔죠. 예. 그거에 비하면 이건 더 몇 배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고 예. 그리고 이건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고 예. 그 해당 부처는 행안부고 예. 이건 딱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 피해는. 그래 가령 내가 토요일 날 15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산이 됐다. 예. 관련 서류를 정부 24에서 이게 뗄 수가 없어가지고 예. 근데 월요일 날 됐는데 앞으로 복구하려면 2주가 걸린다면서요. 예. 네. 그래가지고 월요일 됐는지 갑자기 집주인이 다 계약 못하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이제 그게 그런 사태가 무산이 돼버렸다. 예. 그런 케이스가 구체적으로 다 채집이 된다면 네. 아마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아마 이렇게 좀 이 채집하고 모아서 소송을 해보자라고 하는 변호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정부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거나 내지는 아니 정말 요즘 변호사 숫자가 워낙 많아졌으니까 네. 다양하게 그런 소송을 대리해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 변호사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변호사가 아마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저쪽에서 그 잘난 정신적 피해를 얘기하니까 이번에도 정신적 피해 얘기하죠. 뭐. 정신적 피해. 네. 예. 어마어마한 정신적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건 뭐 아무러들지도 않을 것 같은데 예. 아무튼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그 해보겠습니다. 민원 대란 이 정말 행정 그 관련된 대란은 사실상 주말보다 오늘부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금 열심히 복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아니 그리고 이것도 웃긴 게 그 지난달에는 여기 관련된 책임자가 이런 사고가 나도 2-3시간이면 복구가 된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화재가 났을 때도 한 3시간이면 복구가 되겠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와서는 정부가 한 2주에 게다가 지금은 이제 시점 완전 복구되는 시점을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관련된 정부나 이쪽 그 당국의 해명을 들어보면 그때 사고는 그런 좀 단순 사고고
그러니까 불난 것까지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전문가들이 아니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챙겨야 될 사고가 그런 화재 같은 사고지. 화재는 저희가 그렇게까지 감안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럼 불나면 한 달씩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때 국민들한테는 사고 나도 2-3시간 내에 복구한다고 장담했느냐? 이것도 사실은 말씀하신 소송을 할 때 이거 믿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났더니 막 2주일씩 내지는 그 이상 시스템이 행정 때문에 굉장히 큰 불편과 무서움, 공포, 불편, 이런 걱정 이런 걸 안게 됐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소송 되겠는데요?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뜻 있는 변호사가 이런 손해가 있는 그런 의뢰인들을 좀 많이 모집을 해서 예. 이건 반드시 손해배상을 일단 청구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쟁하고 애뜰 날